142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이다. 근데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다고 말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도 없고 사회 지도자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위기는 사회 공동체, 국가에 대한 필요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나라이고 이 나라가 존립 존재해야 되고 그래야 나와 나의 자식들이 이 자유가 방공화된 이런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뭐 내 살다가 끝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조상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교육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소인배들이 권력을 잡고 소인배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그냥 그 소인배들의 집단 진지 속에서 그냥 쾌락을 즐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애기도 안 낳습니다. 국가의 구성 요건 중 인구, 영토, 주권 인구가 사라지면은 국가 형성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더 이상 뭔가 물건을 팔아서 국부를 창출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을 먹이 살렸는데 문재인 5년 박근혜 정권이 실패하고 난 뒤에 거의 한 7년여 동안에 삼성을 이끌었던 이재용 경영을 못하게끔 매일 법정에 부르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짓을 하다가 삼성이 지금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아직도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반기업 정서가 국가 위기를 부르는 요소 중에 큰 요소입니다. 노동자만이 천국되는 세상은 기업가가 없으면 노동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큰 소태 민주노총 같은 노동 독재자들이 밥을 다 헤쳐 드시고 속까지 지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 현장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12%,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8%가 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애기도 못 낳겠다. 중소기업 초임이 월 300 정도. 4대 보험 떼고 다 떼고 나면 받는 게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결혼하자, 애기를 낳자, 행복한 가정을 꾸미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과 10% 정도 남짓한 인간들이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근로시장,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갑질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형제들이 저 아웃사이드에서 외롭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care. 지는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독재하는 자들은 나쁜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 독재하는 자들은 그건 진짜 독재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항상 이타, 대의를 위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끊임없이 이 국가와 국민, 심지어 저 북녘 땅에 있는 국민도 동포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해방시켜줄게. 그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3천만 국민들에게 이 배고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독재자인가? 바로 민주노총 같은 놈들. 저들끼리만 잘해먹고 잘 살자고 하는 놈. 이건 독재자입니다. 김정은이 같은 놈 독재자입니다. 왜?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국민 취급도 안 합니다.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걸 독재자랍니다. 이재명이 같은 놈. 다른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야. 지만 다른 놈과 국민이 이런 거 독재자랍니다. 문재인 같은 놈. 5천만 국민 중에 지하고 생각 다른 놈 무조건 X하고 감옥 보내고 압수수색하고 지가 생각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옳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원전 탈원전 해버리고 역사 교과서도 막 국정화된 것도 없애버리고 이런 놈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라는 것은 판단을 해보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느 정치학자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독재자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지만 사랑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굶주리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죽는 날까지 고민하다 가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꾼들이 독재자 하지만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아님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국전쟁 영화가 나와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다큐를 보고 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또 위기인데 지금 민주당, 지금 거의 통진당, 반대한민국 간첩질 했놈들이 지금 비례 순번 거의 당선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간첩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금 선거제도, 이런 국회 제도가 옳습니까? 국민은 바다요, 국민은 강이고 국민은 물이라 그랬어요. 이 물이 분노하면 배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꼭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 한번
용솟음 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 정치하는 놈들이. 특히 이재명 같은 놈들이. 저는 국민이 분노한 날을 국민이 분노케 하는 일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다. 조국 같은 놈이 하고 있고 이 자들이 어느 날부로 문재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이후에 저는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4.19, 5.18 이어서 뭔가가 시민혁명이 한 번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역사는 끊임없이 재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경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할 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정치는 더욱더 나빠집니다. 지금 정치하는 놈들은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넓은 마음, 그 위대성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위하는 통진당, 민노총 이런 놈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또 저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미래 없는 비전 없는 정치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그 분노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은 신선함이 없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적 변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감도 듭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1년에 놓고 보면은 여름에 태풍이 오고 파도가 칩니다. 그 거대한 태풍과 파도가 한번 딱 치고 가고 난 뒤에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자연은 그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도 그렇게 한번 청소가 돼야 됩니다. 그게 혁명으로 나타나고 봉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1400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어제는 낮부터 한가키님이 낮밤을 지켰습니다. 송아지가 또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